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동아시아 지역이 더욱 긴박해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서열 3위 펠로시 의장이 아시아 순방에 대만을 방문하며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은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두고 미국의 간섭은 도를 넘었다는 말과 함께 무기 배치와 무력 시위를 동원했습니다. 앞서 중국 국방부는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도착한 2일 밤 대만을 둘러싼 6개 지점에서 4일 낮 12시부터 7일 낮 12시까지 72시간 동안 군사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6개 지점을 연결하면 대만을 완전히 에워쌀 수 있으며 훈련 중에는 일반 선박 및 항공기의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대만은 사실상 72시간 동안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펠로시 의장 방문 직전에 중국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 제니10의 야간 출격 장면, 사거리가 중장거리로 보이는 탄도미사일을 실은 이동식 발사 차량이 등장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펠로시 의장의 방문에 강한 반발을 보인 이유는 펠로시 의장은 대표적인 반중 인사이며 미국과 동맹국들 중심의 반도체 시장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국이 강력한 반발을 할수록 중국의 상황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을 예고했을 당시에는 실질적인 무력을 강행해서라도 중국의 영향력을 세계에 확인시키겠다며 펠로시 의장 방문을 반대하고 나섰는데 정작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도착했을 당시에 중국은 어떠한 반발 행위도 보이지 않아 중국의 경고는 어디까지나 경고일 뿐이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내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펠로시 의장 방문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한국 때문이라고 알려져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오래전부터 한국이 핵무장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 반대되는 행동이므로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중국의 행보가 도를 지나치며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면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승인해 한반도 전체가 항공모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중국은 대만을 욕심내다가 한국의 중국 전역이 위험해지는 상황을 자초할 위기에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반발이 거세지자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당시 미국은 펠로시 의장을 보호하기 위해 로널드 레이건함 항공모함 전단이 대만과 가까운 필리핀에 배치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도착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에 전문가들은 미국의 항모를 시작으로 미국의 전력에 압도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 관계자들은 여기서도 중국의 약점이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미국의 항모와 첨단 무기를 무력화시키겠다며 미국보다 앞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항모 등장에도 중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성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중국의 거센 반발을 단순하게 보지 않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시키기 위해 한국의 핵무장 승인 여부를 두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해고산이 있긴 하지만 물리적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거리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마찬가지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면 중국과 가까운 위치에 군사기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험한 것은 대만인데 핵무장 논의는 왜 한국이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대만은 어찌됐든 중국과 같은 민족이며 현재 상황을 보면 언제라도 중국에 포함될 수 있는 국가입니다. 특히 작년 대만 국방부 부부장을 지낸 인사가 중국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대만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와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대만의 전투기 등과 같은 첨단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이유입니다. 첨단 무기와 같은 미국의 전략 자산이 중국에 넘어가는 일을 예방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만과 다른데요. 한국은 역사에서부터 미국을 비롯해 거의 모든 국가의 유엔군이 목숨을 걸고 지킨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특히 현재 미국 내부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이면 2주 만에 핵무장을 완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러연합으로 중국의 자신감이 더욱 커지며 더 넓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자 미국은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역할에 힘을 싣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은 그동안 한국의 국방력 발전을 막아왔던 여러 가지 규제를 해제하기 시작했죠. 한국의 행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살펴보면 미국의 미사일 지침 해제 이후 중국의 반응이 더 거세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사일 지침 해제 동시와 함께 장거리 미사일들을 연이어 공개했고 누리호 성공을 앞세워 ICBM 발사가 가능한 나라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한국의 첫 달 탐사선인 다누리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한국의 기술이 중국을 사정권 안에 둘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중국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현재 중국은 내부적으로 계속되는 코로나 봉쇄와 거품으로 인한 경제 위기 등 여러 가지가 합쳐져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 만약 한국이 핵무장까지 완성시킨다면 중국이 한국에 대적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계속해서 대만을 위협한다면 불안감이 커지는 한국으로서는 핵무장을 비롯한 첨단 무기 증강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또한 미국으로서도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막을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이 핵무장을 비롯해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면 일본도 핵무장을 요청하게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현재 아무리 우방국이라고 해도 자신들을 공격한 역사를 가진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썩 반갑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진주만을 기억한다는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일본을 우방국으로 여기기는 하지만 핵무장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일본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군사력을 가지면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해 주변국들에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한편 어제 저녁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을 마치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에 외신들은 한국도 양안 관계를 둘러싼 미중 갈등의 영향권에 들게 됐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정 기간 중 한미가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할 경우 식어가는 한중 경제관계에도 불똥이 튈 수 있어 정교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펠로시 의장 방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대체적인 의견은 미중 간 전략 경쟁 속에서 한국이 새우등 터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경제 보복을 대놓고 예고하고 있고 미국이 한국, 대만, 일본을 포함한 반도체 동맹인 이른바 칩포동맹을 촉구하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펠로시 의장의 아시아 순방은 미중 반도체 경쟁으로 번질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앞선 대만 방문에서 가시화됐는데요.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만을 방문한 펠로시 하원의장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류더인 회장과 미국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이날 대만에서 미국 대사관 역할을 하는 주대만 미국 협회에서 화상으로 류 회장과 회의했습니다. 이어 대만 커젠밍 의원은 펠로시 의장은 TSMC의 미국 투자에 감사의 뜻을 밝혔고 류 회장은 투자를 더 늘리기 위해 바라는 사항을 전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미중 갈등과 대만의 문제가 자칫하면 3차 대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 속에서 미중 간의 반도체 경쟁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SK 하이닉스가 현존 최고층 238단 낸드 플래시 개발에 성공했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232단 낸드 플래시를 개발한 미국 마이크론을 넘어서는 기술력입니다. 또한 올해 안에 200단을 넘겠다고 발표한 중국 반도체 기업과의 기술 격차도 더 벌인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한편 대만을 중심으로 한 미중 갈등의 격화로 한국의 군사력 증강 가능성이 주장되는 모습에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